예, 그러면 종목 전략, 종목 갈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백신 접종도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뭐 2월부터 시작이 될 테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네.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? 이게 좀 되게 멀게 느껴지긴 네. 합니다. 좀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 전략 준비하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방송 나오기 전에 항상 일주일 전에 미리 생각은 해놔요. 네. 아, 이거 해놔야 되겠다. 근데 어제 공교롭게 이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좋아지는 업종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. 뭐 맞아요. 면세점, 백화점. 화장품. 네. 예.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구나. 특히 이제 미국의 또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피해주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 보실 때 다들 뭐 현대차만 보시고 삼성전자 보고 그렇죠. 시총 상위 10개만 딱 보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계속 뭐 조정받으면 사시는 거 좋은데 거기에 이제 일부 좀 쏠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뭐 정말 몰빵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한두 종목에 정말 올인을 했는데 그게 운 좋으면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갔을 때는 진짜 자기 혼자만 그냥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. 그걸로 좀 이렇게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이제 이쪽이 좋을 때 이쪽도 수익이 나고. 그러니까 예.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개인 투자자 옛날에는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면서 예. 인버스를 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아니라 좀 장단기로 그죠. 보면서 중대형으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. 인버스는 사실 방향성에 베팅하는 예. 거고, 근데 증시가 요즘에 보시면 오를 때 진짜 시총 상위 탑 10만 딱 가고 다른 건 안 가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들이 쉬면 또 뭐가 갑니까? 소외주가 또 그러겠죠. 어제 같은 예. 경우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일부를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간 마스크 벗게 돼요.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안 갈 때 사두시면 굉장히 한 20에서 30% 정말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당장 안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지를 그냥 무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좋아지는 업종. 근데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사자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이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면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. 네.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백신을 빨리 맞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엔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니까 네. 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품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백화점, 뭐 면세점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거고 저는 좀 굉장히 눌려 있었던 화장품, 의류 OEM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보니까 또 근데 공교롭게도 막 화장품 회사들이 어제 오늘 또 뻥뻥 뛰는 것 같긴 한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. 예. 근데 그러니까 보는 눈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이때쯤이면 이제 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다. 애널리스트 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갔으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게 왜냐면 이쪽이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약간 좀 눌림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연우라든가 화장품에서는 이제 연우, 클리오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류 OEM 하면 우리 좀 대표 기업이 또 영업무역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요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연우 같은 경우 오늘 좀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갭상승이 크게 나와가지고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. 근데 오늘 어쨌든 갭이 크게 나왔는데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용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. 예. 우리 화장품 이렇게 보면 아침마다 다들 화장품 쓰시겠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용기 같은 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다 맞아요. 나와요. 네. 예, 그거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에선 연우가 좀 많이 만들고 경쟁사가 펌테코리아라고 또 있어요. 예,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연우는 자동화 설비를 많이 깔아놨어요. 근데 그 설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경쟁사보다 이익률이 좀 많이 그동안 훼손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가지고 올해 아마 이쪽 화장품 쪽이 정상화되면 상당히 좋은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번 봤더니 화장품 감독법인가요? 관리법을 30년 만에 개정을 한대요. 맞아요.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검증된 회사들 위주로만 화장품 생태계를 키우겠다.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만들거나 인증을 못 받고 네. 이런 회사는 다 퇴출시키겠다는 건데
연우는 또 중국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회사니까 오히려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연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두 번째는 클리오는 우리 그 여성분들 이제 색조 화장품 만드는 기업인데 다들 여기 가리고 다니시니까 그렇죠. 색조 화장을 안 하시잖아요. 네. 대부분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놀란 게 실제로 그 이 클리오 실적이 안 좋아졌더라고요. 이 색조 화장품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엔 마스크를 벗는 순간 색조 화장품 이제 수요는 다시 늘어날 거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. 그렇게 보면 클리오도 워낙 그동안 좀 주가 안 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업무역 오늘 보니까 F&F 같은 의류주도 많이 가긴 하는데 영업무역은 이제 의류 OEM 국내 대표사고 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경쟁사가 이제 대만의 의류 OEM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근데 예. 그 회사들 12월 데이터를 봤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. 근데 뭐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이 나왔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영업무역도 이 코로나 위기에도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가 끝났을 땐 당연히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으면 주로 이제 영업무역이 그 룰루레몬 같은 이제 요가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갭이나 뭐 나이키 뭐 이런 이제 약간 아웃도어 그쪽 좀 브랜드에 특화가 돼 있는데 맞아요. 결국 다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 영업무역도 한번 좀 지금 이렇게 좀 눌러주고 있을 때 좀 주가 보면 굉장히 답답하긴 해요. 근데 이럴 때 좀 사서 하반기를 좀 미리 일부분 포트에 넣어놓고 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이 팔리던 간에 어쨌거나 통은 계속 생산이 될 테니까 용기 제품 만들고 있는 연우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으로는 클리오 여기 의류 더해서 영원 무역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. 다음은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해주신다고 지난주에도 미니 OLED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고 요즘에는 뭐 OLED, QLED, 네. QNED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네. 그래도 어쨌거나 올해는 LCD를 뛰어넘는 OLED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. 네. 좀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TV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텐데 디스플레이 네. 패널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OLED 하면 저도 지금 삼성폰을 쓰긴 쓰는데 모든 모델에 대부분 다 이제 OLED가 채택이 돼 있고 이번에 네. 애플 아이폰 12에도 다 그 OLED가 채택이 그렇죠. 됐잖아요.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OLED가 지금 다 채택이 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물론 이제 다들 뭐 좋은 섹터들 뭐 찾으시니까 뭐 그쪽을 다들 많이 보시는데 진짜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게 뭔가 네. 계속 좀 찾아보고 있어요. 아까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OLED 그 중소형 OLED 있잖아요. 예. 거기 소부장 기업들 네. 완전히 그러니까 그 버림받고 있더라고요. 이게 왜 그렇죠. 이러나? 저도 방송에서 딱히 뭐 예. 다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OLED 하면 그냥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예전에 유명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어느새 그 여기 경제 방송에서도 안 나와요. 네. 완전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찾아보니까 삼성이 그 A5 공장이 있는데 아산에 네. 거기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자꾸만 지연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애플 쪽은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삼성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마트폰이 사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립니다. 삼성 네. 폰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 둔화로 삼성이 쉽게 이 중소형 폰에 OLED에 대한 투자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좀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뭐 삼성이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선 한번 잃을 건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찾거든요. 더 이상 하방이 뚫리지 않는 거. 네.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멘텀이 나오면 위가 열려버리는 종목들이 의외로 업종들이 찾아보면 많아요. 주특기시잖아요. 네,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보면 생각하지도 않게 되게 빠르게 반응을 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. 그래서 OLED 분명히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전 모델 채택을 했죠. 예. 삼성도 어쨌든 지금 갤럭시를 지금 전격적으로 아마 내일 모레 공개할 거예요. 네. 그 CES에서.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벤츠 계기판에 디스플레이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OLED더라고요. 네. 그럼 자동차 전장에도 다 들어가요. OLED가. 그렇게 보면 점점 생태계는 커지는 것 같은데 올해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권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, 그러면. 근데도 이게 투자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게 배신을 많이 당했거든요. 이거 네. 올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투자들이 이제는 아예 버려버린 거죠. 사실상 이거 올해도 안 하는 거 아니야? 괜히 또 믿고 투자했다가 그렇지, 딴 것도 네, 많은데 굳이 네. 여기에 막 이런 생각.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거는
설사 지금은 잃을 건 없다는 거죠. 지금 상황에서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AP 시스템 정말 예. 유명한 기업이죠. 그래서 이 기업 중소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OLED 설비 투자할 때 대형과 중소형이 각각 달라요. 중소형 하면 무조건 AP 시스템이 가장 우선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중소형 OLED 설비 투자할 때 항상 선두에 섰던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 기업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이 회사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. 그러니까 아까 AP 시스템은 장비 회사인데 삼성의 중소형 OLED 설비 투자할 때 그쪽에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높아서 바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두 가지가 다릅니다. 뭐냐,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삼성이 중소형 패널 투자할 때 당연히 수혜가 돼요. 소재 업체입니다. 장비는 아닌데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있잖아요. 그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대형, 소형 같이 하고 있어요. 그게 좀 차이점이긴 하니까 어느 걸 뭐 선택하셔도 뭐 상관없지만 AP 시스템,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요새 제가 보고서도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실적도 나쁘진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좀 아무도 지금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이쪽 OLED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OLED 관련해서 AP 시스템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. 한번 더 이상 잃을 건 없다. 미리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.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준비된 질문은 끝났지만 시간이 약간 여유가 돼서 예. 한 가지만 시장 좀 여쭤보고 네. 싶어요. 왜냐하면 예전에 12월에도 그때 저희 얘기할 네. 때 1월 중순쯤에는 한 번쯤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긴 하거든요. 예. 좀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전략이나 스탠스를 좀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월요일부터 보니까 지금 거래대금 너무 터지고 막 개인들이 예. 막 물밀듯이 들어오세요. 그렇죠. 예탁금도 그렇고 너무 흥분하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쉬어가야 이게 오래 가요, 레이스가.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다 그렇죠. 지금도 계속 가야 된다. 이 생각을 하고 계실 네.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이게 역효과가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단거리 막 이렇게 뭐 너무 뛰다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녹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1월 중순까지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바람직하다.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. 한 방향으로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제 증시가 장중에 100포인트 빠졌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때 놀라지 마시고 이게 웬기인가 나한테 또 기회를 주는구나. 그렇게 사시고 오늘 올라가잖아요. 지수가. 이럴 때는 그냥 내게 아니구나. 좀 참아주세요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안 갔지?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. 남들 다 흥분하는 것보다는 아까 OLED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. 찾아보시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워낙 안 간 게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좀 없는 것 같잖아요.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. 진짜. 예. 보고서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핫한 섹터보다 좀 약간의 조정을 좀 예상하시면서 못 올라갔던 좀 중소형 뭐 유망주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현재 구간에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나 싶었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의 전략, 스탠스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.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꾸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시장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.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0.57% 상승폭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,100선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양상이고요. 코스닥도 뭐 셀트론 그룹주나 기타 제약바이오주들 요즘에 다시 한번 조금씩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. 0.57% 강세권에서 9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. 막무가내적인 수급 상황은 아니죠. 어느 정도 눈치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살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전략 저희들은 내일 또 탄탄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